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열교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요즘 진짜 많이 쓰이죠? 우리가 먼저 너무 글씨가 굵네요.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절약 계획서 기계 6번이었나요? 다 많이 쓰이죠? 우리가 얘를 ERV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게 에너지 리커버리 벤틸레이션인데, 에너지 회수 환기 장치를 원래 ERV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건축물 설계할 때 ERV라고 말하면 전열 교환기를 우리가 대부분 ERV라고 부릅니다. 전체 열을 회수하는 환기 장치라는 건데, 교환한다는 거죠. 원래는 현열 교환기가 있고 전열 교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현열 교환기가 많이는 안 쓰이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폐열, 즉 원래는 폐기되는 열인데 우리가 이거를 회수하겠다는 건데, 즉 폐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생하는 또는 버리는 열의 종류죠. 그러면 이 열에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현열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또는 가멸이라고 말을 하죠. 옛날엔 우리가 자멸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온도에 따른 변화가 이제 현열인 건데, 우리가 현열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현열 교환기라고 말을 하고, 사실 현열 교환기는 우리가 히트 파이프를 많이 쓰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릴 거고, 이 현열과 자멸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전열 교환기라고 부르는 거죠. 전열 교환기. 사실 지금 국내는, 한국은 날씨 요소상 전열 교환기를 써야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다 전열 교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열이라고 하는 함은 전체 열이죠. 우리가 현열과 자멸의 합이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회수하게 되면 이게 전열 교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테지만, 결국 전열이라는 건 엔탈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현열은 내부 에너지, 그리고 자멸은 외부 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냥 뭐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현열과 자멸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얘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도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열량이 돼요. 투입 열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회수 열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제거 열량. 우리가 열을 넣으면 넣을수록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0도라고 보고, 여기에 표현한 물질은 물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을 가하면, 얼음은 얼음 상태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0도씨까지는 얼음일 거예요. 근데 0도씨에 물도 있고 0도씨에 얼음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열을 더 넣더라도, 수평으로 가야겠네요. 계속 온도는 그대로인데 상태만 변화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결국 상변화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좀 더 늘려서.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부분은 0도씨 얼음일 거고, 이 부분은 0도씨 물인 거예요. 이 중간은 얼음과 물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겠죠. 점점점 녹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럼 0도씨 물인데, 물은 열을 계속 가해주면 온도가 계속 오를 거예요. 이게 100도씨가 될 때까지,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요게 100도씨. 그럼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 100도씨에 물도 있고 100도씨에 또 증기도 있잖아요. 곡선이 돼버리는데, 그럼 또 얘가 100도씨 증기가 되고, 또 100도씨 증기부터 열을 계속 가하면 온도가 오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수평인 구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때 투입되는 열량을 우리는 자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자멸, 여기도 자멸. 그러면 열량을 투입할수록 온도가 오르는 부분을, 이때 드는 열량을 우리는 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멸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뭐 공학단위랑 뭐 여러 개인데, 우리가 물 1kg을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킬로칼로리를 많이 쓰죠. 잠시만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을 우리는 539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얼음은 79.68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죠. 이제 SI 단위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334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또 2257이었죠. 네, 킬로줄, 킬로칼로리. 즉, 온도는 똑같은데 이 가멸이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열량을 계속 투입해도 온도는 그대로인 거죠. 왜냐면 이 에너지들은 우리가 상변화를 하는 데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냄비를 물에서 끓일 때 물은 계속 100도지 100도 이상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나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열만 회수하면은 현열교환기, 현열과 자멸을 다 회수하면 전열교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전열교환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실이 있을 때, 이게 뭐 여름이라고 봐볼게요. 겨울이 더 편할까요? 겨울 20도씨일 거고, 실내를 상대 습도 50%로 실내 공조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겨울이니까 뭐 외부는 마이너스 10도고 우리 겨울에 건조하죠. 습도가 30%라고 봐볼게요. 그럼 실제로 이 실은 뭐 바닥 난방도 할 수 있지만 난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숨을 쉬면 환기를 해야 되니까 이 공기를 CO2를 빼주고 산소를 유입해야 되는데, 20도씨 공기를 그냥 버리고 마이너스 10도씨를 들여오면 여기 투입되는 이 난방 또는 냉방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리는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우리가 여기에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20도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 20도가 들어오는 마이너스 10도와 열교환을 해서 뭐 들어오는 애는 5도씨까지 올려버리고 어차피 버릴 20도씨는 5도씨까지 내려버리자. 이런 게 열교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버릴 냉열이든 온열이든 아까우니까 이걸 회수하자. 왜냐면 회수하려면 그만큼 뭐 에어컨의 전기든 가스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죠. 전열교환기는 우리가 고정식이 있고 이게 회전식이 있는 거죠. 회전식은 뭐 로타리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RV 또는 전열교환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ERV라고 많이 부르는 아파트 등의 천장에 달리는 그 뭐 풍량이 한 100에서 1000 CMAT 정도의 환기 장치를 말하고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고, 회전식은 우리가 공조기가 설치된 공조 방식에서 적용되는 전열 교환기인데, 요즘 좀 압도적으로 요 유닛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고정식부터 살펴보면, 고정식 그냥 ERV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인터넷에서 보면 너무 어렵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좀 더 촘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관계로 좀 슬렁슬렁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메꾸고, 여기 메꾸고, 여기 메꾸고, 이렇게 격자로 메꿔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격자로 왜 메꿔져 있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열 교환이 잘 되도록 지그재그로 이렇게 층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놓고, 여기도 이쪽으로 구멍을 내놓고, 우리가 요 위에 살펴보시면 요 보라 색깔 지금 열 교환을 한다는 건 이 외기에서 들어오는 OA와 실내에서 나가는 EA끼리 열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실내라고 봤을 때요, 빨간색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라색으로 색깔이 안 헷갈리시게, 여기가 실내다, 여기가 난방 중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로 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겨울이니까 외기는 차가우니까 들어올 때 이번엔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격자로 서로 열교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전열 교환기냐, 온도만 교환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재질에 따라서 서로 습도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수증기가 이동을 세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방 중에는 겨울에 외기가 습도가 낮으니까 실내에서 나가는 고온의 수증기가 이 특수8프 용지에,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기에서 이 외기 들어오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수증기가. 그림으로 보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방 이해하실 것도 같은데, 얘를 우리가 단면으로 잘라보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층층이 돼 있는데, 뭐 난방 중이라고 하면 실내에서는 이쪽으로는 외기가 통과해서 나가고 외기에서는 이 밑에 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파란 게 OA, 빨간 게 EA. 우리가 이 열교환 중에 이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수증기가 서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이 필터 또는 전열 열교환기 소자를 우리가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펄프라고 말하는 뭐 실리카게라던가 뭐 종이 같은 거죠. 이런 걸 사용하면 습도도 이동을 하고, 현열 교환기는 열만 이동하면 되니까 열전도도가 높은 알루미늄 박판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가 뭐 설계를 한다던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내가 본 전열 교환기는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게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는 거라서 이쁘게 못 그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팬이 제품 형태마다 다른데
대충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칸막이가 있고 방금 옆에 그렸던 이 소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좀 뒤집어 그려놓은 거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방금 여기에 여기 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뚫리고 이 안 보이지만 이 옆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칸막이 있을 거고 여기 칸이 이렇게 막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던 애가 형태가 좀 나오죠.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둘 이쪽에 안 보이지만 하나 두 개 뚫려 있어서 이쪽이 실내라고 봤을 경우에 난방 중이라면요 외기는 죄송합니다 배출하는 EA는 일로 통과를 해서 이 팬을 통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고 우리가 외기 취입은 이쪽으로 이 팬이 당겨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얘가 이제 OA가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설명한 이 그림의 소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열 교환기 필터 교체할 때 밑에 뚜껑 뜯어서 이 네모가 쑥 빠지거든요. 그대로 다시 갈아 끼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방중 20도고 외기가 마이너스 10도면 여기 20도 버리는 게 이제 아까우니까 이 10도랑 열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뭐 중간 지점이 된다 치면 얘는 한 5도가 되는 거고 5도는 좀 그렇고 10도가 되는 거고 얘는 0도까지 올라서 그 실내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페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전열을 교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난방시가 있을 거고 겨울이죠. 냉방시가 있을 텐데 이 여름일 거고요. 우리가 외기 그 날씨 조건이 있을 거고 실내 상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난방시에 실내 20도, 상대 습도 50%더 떨어지기도 하지만 목표인 거죠. 뭐 냉방시에는 26도, 50% 정도로 그 설정할 수 있는데 외기는 뭐 겨울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냥 마이너스 10도에 건조하니까 30%라고 하고 여름에는 뭐 30도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요즘 더 뜨거워가지고 35도 해볼까요? 35도 뭐 70%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온인 쪽이 습도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 습도도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기 공기를 들여오면 그냥 차가우니까 상대 습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이 실내에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그냥 버리게 되면 이 수증기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우리의 잔물값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도 교환뿐만 아니라 습도 교환도 해야 에너지를 제대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따 제가 공기선도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이 회전식. 우리가 이제 공조기 타입에 많이 쓰는 건데 물론 회전식이 아니더라도 공조기가 전열교환기 일체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뭐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귀찮다기보다 복잡해요. 그림 그리기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로터리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중간에 칸막이를 쳐서 하나는 외기, 하나는 배기 해서 얘네 두 개가 이제 열 교환을 하는 거죠. 얘를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애가 일로
돌아오면 얘를 이제 차가운 공기를 데피고 또 차가운 쪽을 데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1분에 설정하기 따라 다르지만 10바퀴에서 한 13바퀴 정도 돌고 있고, 이게 되시겠죠? 이거 어떻게 다나 좀 살펴보면 우리가 공조기를 하나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놈이, 돌아오는 놈이 리턴이고 배기를 해주고 외기를 다시 땡겨오고 일로 이제 서플라이 에어를 보내는 거죠. 급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에서 돌아온 애를 EA에서 버리고 신선한 공기를 OA에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난방 중이라고 보면 EA가 뜨거운 거고 OA가 차가운 거죠. 그럼 공조기 구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OA고 나가는 놈이 이제 이렇게 EA가 되는데, 얘 나갈 때 이 실내 난방 중이면 얘는 20도고 얘는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면 이 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저 회전식이라고 부르는 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조기는 좀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자동 제어 프로세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즉 우리가 그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뭐봄 같은 경우에 그 실내에서 뭐 컴퓨터 같은 것 때문에 열은 나는데 창문 열고 있으면 충분히 시원한 날은 이 공조기에 들어가는 냉온수 코일은 동작을 안 하고 환기만 해도 이제 시원한 그 날들이 있어요. 그때 하는 냉방 시스템을 외기만 가지고 냉방한다고 해서 외기 냉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열 교환기를 구동시키면, 통과시키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공조기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 적용되게 되면 우리가 얘를 바이패스할 수 있는 덕트 경로를 원래 하나 더 구성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댐퍼 이렇게 달아놓고, 왜냐면 외기 냉방하면 전체 외기를 100% 그냥 환기시키는 거니까 실내보다 바깥의 공기가 시원할 때요, 그러면 전열 교환기를 통과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냥 이렇게 다 통과시킨다는 거죠. 외기는 다 그냥 돌아 나오고, 이런 거 구성해 주는 게 좀 신경 쓸 법하고, 이게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약간 아까처럼 그려보면, 제가 그림을 배웠어야 되는데 참 머릿속에 있는 거랑 구현되는 게 다르네요. 큰 이렇게 이 전율 경계가 되게 커요. 이 안에 있는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로타리가 벨트에 가지고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뒤도 이렇게 좀 뽑아주고 어딘가로 연결된 거예요. 이쪽 들어오는 게 OA가 될 거고 나가는 게 EA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동그라미 도는 데 쪽까지는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외기가 들어오는 애가 옆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누기가 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로타리가 회전을 하고 나가는 뜨거운 공기 또는 차가운 공기를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 찬 공기랑 요 스펀지 같은 로터리를 데피고 식히고 해서 열을 교환을 하는 거죠. 또 요 안에 습기도 머금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실내 공기가 습도가 높다면 이 적셔가지고 돌아서 건조한 쪽에서 증발을 시킴으로 인해 열 교환이 되는 거죠. 또 습도 교환도 되는 거고. 구성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 효율이죠. 원래 뭐 에너지 계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공기선도를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이게 전열교환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공기선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겨울에 실내 20도, 외기 마이너스 10도라고 하고, 여름에 실내, 외기, 여름엔 26도, 외기가 35도라고 해볼게요. 하면은 이제 이걸 여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열 교환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외기가 OA 여기 상태점이요. 전열 교환기를 지난 다음이 O-라고 해보고, 배기가 2A고 OA라고 써볼게요. 여기에 상태점이 우리가 2라고 하고, 전열 교환기를 지나서 변화한 상태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열교환 효율을 알아야 되거든요. 에너지 계수는 안 할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리면 돼요. 우리가 물론 지금 임의로 그리는 거라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실내 공기가 겨울부터 가볼까요? 하나 복사해 놓고, 이걸 복사해 놓고, 나중에 안 헷갈리시게 겨울, 여름 보면 OA가 지금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EA가 실내가 20도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나갈 때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Y도라고 해볼까요? 20보다 작은 온도가 될 거고, 열교환을 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요 OA는 열교환을 했으니까 몇 도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0도보다 큰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T죠, 온도.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겨울이니까 건조하니까 상대 습도가 낮겠죠? 이쪽 면이 100%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도, 얘가 마이너스 10도에서 또 실내점은 20도,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20도다. 그러면 둘이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열교환을 하니까 중간에서 만나겠죠. 얘는 이렇게 온도가 점점 떨어질 거고, 버리는 열이잖아요, 얘가. 회수한 외기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이 마이너스 10도인 5일 거고, 이게 실내 온도였으니까 2고, 우리가 회수해서 온도가 떨어진 이 부분을 2- 열을 회수해서 온도가 올라간 부분을 5-라고 했었죠. 우리가 공기선도 기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각도로 그린 이유는 여기가 엔탈피를 표현하는 각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엔탈피 O, 얘는 엔탈피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겨울은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걸 한번 해보고, 그럼 여름은 어떻게 표시되냐? 여름은 똑같이 여기다 써보면 편해요. 여름은 외기가 35도고 얘는 몇 도인지 모르지만 35도보다 작을 거고, 실내 온도는 26도 중이었는데 버리면서 더 뜨거워졌을 거니까 얘는 26도보다 더 커졌겠죠?
그러면 실내 온도가 이 어딘가 여기가 26도일 거고 외기 온도가 어딘지 모르지만 습하니까 이쪽에서 얘가 35도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열 교환을 하겠죠. 얘네가 서로 이렇게 추월할 수는 없어요. 열 교환하는 게 더 데피는 놈보다 더 뜨거워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얘가 출발점 5, 이제 엔탈피 5라고 적어볼게요. 5, 얘는 엔탈피 5 다시 변화한 값, 얘는 엔탈피 2, 얘는 엔탈피 2 다시 서로 열교환을 한 거죠.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열 교환기는 가로로만 이동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세로로 이동하는 건 자멸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열 교환기이기 때문에 얘네가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열에너지의 값을 우리가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로축이 절대 습도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습도도 계산하고 온도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 값을 모두 표현한 게 엔탈피예요. 그래서 엔탈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셨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원래 우리가 온도차는 이 효율을 보면요, 겨울 보면 우리가 실내 온도가 실내 온도가 따뜻한 거니까 엔탈피 2에서 엔탈피 5 들여오는 나와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클 거예요. 원래는 이런 온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I5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I5 다시로 들어왔다. 얼마만큼? I5마의 차이만큼. 즉 무슨 말이냐, 원래 전체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차이가요, 원래 I5로 들어와야 되는 애가 I5 다시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I5 다시 빼기 I5가 회수된 엔탈피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얼마나 시켰냐를 보는 게 전열 교환기의 효율이라는 거죠. 아, 이거 초보분들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름에 살펴보면 여름은 거꾸로 외기가 높으니까 원래 외기와 들어오는 배기라는 게 실내에서 이미 냉방을 한 값이니까 이 값의 차이가 정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오는 놈은 우리가 이만큼 회수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랑 요 위에 순서가 바뀐 게 이번에는 실내 온도가 더 차가우니까 우리가 원래 그냥 들어오는 외기보다 변화한 외기가 온도가 낮아서 어차피 이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설명이 약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 원래 1번에서 일본 온도에서 나가고 T1에서 들어오는 놈은 T2였는데 원래는 그러면 얘가 난방 중이라고 하면 T1 빼기 T2가 원래의 온도 차이예요. 근데 이 T1 빼기 T2라는 건 우리가 들여오는 게 T2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원래 들여오는 애는 요만큼이라는 거죠. 또는 전체의 온도 차이가 이미 T1 빼기 T2인데 내가 원래 T2를 들여와야 되는데 T2를 얼마만큼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회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습도도 회수를 했으니까 델타 T가 아니고 델타 엔탈피가 된다는 거죠.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불가피하게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발생되는 열 손실이 있다. 이때 열 손실을 최대한 회수하는 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하고 에너지 리커버리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ERV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ERV라는 건 에너지 회수 환기장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전열 교환기를 ERV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 중에서 현열과 자멸을 나뉘는데 현열만 회수하는 것을 현열 교환기라고 하고 현열과 자멸 모두를 회수하면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자멸 교환기만 유일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즉 전열이라는 건 현열과 자멸의 합을 말하는데 현열이라는 건 열량을 투입하게 되면 온도가 변화하는 것, 오르는 것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 자멸은 열량을 막 투입해도 온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상태 변화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멸이라고 합니다. 즉 자멸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100도씨 물이 있고 100도씨 수증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간에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 수증기가 훨씬 크다는 점, 왜냐하면 자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실내 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실내를 난방 중이라면 실내에 있는 열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고 이때 열 에너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 또는 교체를 요하는 이산화탄소와 별개의 에너지인데 이 환기를 하다 보니 열을 같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 버리는 열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가 ERV를 설치해서 얘를 회수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때 더 문외한 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는 환기를 할 때 열을 회수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냉난방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열 교환기라고 하면 고정식과 회전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식은 주택 등에 설치하는 유닛형 ERV를 말하고 보편적으로 풍량은 1000cmh 이내로 많이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은 공조기에서 우리가 좀 큰 덕트들, 물론 얘도 한 204 곱하기 60 덕트가 있지만 말고 그 중앙공조식 방식에서 사용할 때 회전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식 ERV의 전열교환 소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박스 형태의 유닛형 소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X에서 Y 방향과 Z에서 K 방향까지의 이것을 격자 형태로 구성을 해서 구멍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통과하게 돼서 열교환을 하고 이 용지, 소자의 재질을 특수 펄프로 제작함에 따라 수증기는 수직으로 관통되게 하여 우리가 열교환하는 것을 전열교환기 소자로 보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살펴보게 되면 OA와 EA가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열교환만 하고 이때의 이 특수 재질에 따라서 수증기를 습도를 이동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이걸 전열교환기, 열교환만 하고 습도의 이동을 불가능한 금속 재질 등으로 한다면 얘를 현열교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사용해보는 유닛형의 구조도를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소자가 이렇게 작게 설치가 돼 있고 외기는 이 소자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고 배기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방금 보시는 이 소자의 격자로 통과시켜서 들어오는 외기와 열교환을 하고 습도도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회전식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큼지막한 전열교환기, 얘도 유닛은 유닛이죠. 세워놓고 이 안에 열과 습도를 흡수하는 이런 로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얘가 회전함에 따라서 좌측 부분은 열을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죠. 한쪽 부분은 열과 습도를 흡수하고 한쪽 부분에선 열과 습도를 방출함에 따라서 열 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공조 방식인 이 회전식 전열 교환기, 즉 공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ERV를 자동 제어 때 외기 난방 시스템으로 운전할 때는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바이패스를 설치해 주시는 덕트예요. 덕트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 교환기의 효율, 실제로 얘가 이제 우리가 실험이 아니고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효율을 살펴보면 공기선도에서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외기와 배기가 서로 열 교환을 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얘는 전열 교환기이기 때문에 습도의 이동도 있어서 이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가 만약 현열 교환기라면 한쪽은 이렇게, 뭐 한쪽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만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총 에너지는 엔탈피로 살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최대한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결국 분모 쪽은 원 상태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건데, 우리가 겨울에는 외기가, 이 외기가 사실 실내잖아요. 지금 제가 2라고 썼지만 실내가, 여름에는 실외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큰 값이 앞으로 와서 우리가 전체의 델타를 살펴보는 거고, 또 거꾸로 실내에는 들어오는 값이 원래 들어오는 서플라이와 변화된 서플라이의 값을 비교하는 건데, 서플라이가 이제 OA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가 겨울에는 서플라이가 높으니까 서플라이가 앞으로 온 거고, 여름에는 외기가 높으니까 외기가 앞으로 와서 델타 엔탈피로 우리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